숏 포지션 탐구를 부재중 거래에서는 반드시 해야죠. 부재중 거래에서는 숏 포지션, 부재중 거래든 단타 거래든 좌우간 숏 포지션은 언제 하느냐의 문제만 있지만 반드시 숏 포지션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포지션 잡는 것에 대해서는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일단은 롱 포지션이죠. 강세장이니까. 일단 강세장이니까 롱 포지션 잡았다가 여의치 않으면 나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숏 포지션 가는 거지. 자, 잘 들어요. 숏 포지션 바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롱 포지션 갔다가 여의치 않으면 조금 먹고 나와버리고 본전이라도 하고 나와버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숏 포지션 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죠. 숏 포지션 갈까 말까 고민한다 그랬지 반드시 들어가라고 안 했어요. 자기 실력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세장에서는 롱 포지션이라면 약세장에서는 그러면 그 중간 조정기에는 가격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다. 시황지수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다. 아시겠죠? 시황지수가 침체기까지 아니라도 쭉쭉쭉 유의미하게 떨어지면 정리를 해놨다가 계속 거기서 화랑기로 넘어가면 롱 포지션 가면 되는 거고 계속 거기서 알짱알짱 되면은 숏 포지션 가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강세장이라고 롱 포지션 쳐놨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횡보를 하든 뭐 하든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거기서 정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정리를 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공격점 밑에 설치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수비조 친 거는 물러나야 됩니다. 이게 5개의 유닛 중에 제일 첫 번째가 2개의 유닛 가지고 공격하는 거 아시죠? 그것 해서 떨어져도 상황에 따라서는 1000불 밑에 혹은 2000불 밑에 공격적 하나 더 배열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아주 침체기가 아니면 유지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가려고 해놓은 거예요. 그 수비조가 아니라고요. 그건.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다. 자기는 아유 골치 아프다. 그냥 대충 정리하고 편히 있자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격조까지는 써야지. 이치가 그렇잖아요. 공격조란 것은 수비조는 왜 쳤느냐 하면은 수비조까지 천천히 가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 시황지수가 침체기가 돼버려요. 갈 리가 없다고요. 그까지. 수비조는 5,000불 밑에 치고 10,000불 밑에 치는 거잖아요. 그거 써먹을 일이 없어요. 만일 가만히 보면. 근데 그걸 왜 설치하느냐 하게 되면 고래들이 갑자기 급등락하니까 그럼 팍 떨어졌다가 팍 올라오니까 그거 먹으려고 그거 대비하려고 해놓은 거지. 그 과정까지 완등락해서 쑥 내려올 때는 반드시 거치는 게 시황지수가 반드시 침체기를 거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수비조는 써먹을 일이 없죠. 수비조는 써먹을 일이 없는 걸 쳐놓은 거예요. 그건 급등락만 막기 위해서 친 것이지 그걸로 해서 뭐 본전 찾겠다 오히려 리크 프라이스만 올라가는 거예요. 청산가만 올라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 의미를 알고 지금은 전에는 여러분들 앞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의미도 알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세팅을 했을 때 공격조 세팅을 했습니다. 가령. 그런데 시향지수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면 공격조 배팅이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정리 안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공격을 왜 해? 그러면. 그런데 정리해도 됩니다. 그 말은 정리를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정리를 하면 속이 편하죠. 예? 근데 자꾸 그런 경험이 쌓여야 돼요. 가령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게 되냐 하는 문제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횡보로 하고 있는데 공격조가 밑에 있다. 아직 안 쓴 공격조가 거기 받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정리를 안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공격조가 다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이미 덩치가 커졌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정리해야 맞죠. 위험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상대적인 얘기다. 상대적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12,000불을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시황지수가 거기서 침체기까지는 갈락말락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죠?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밑에 11,000불의 공격조가 하나 남아있다. 공격조가 하나 남아있는 것과 안 남아있는 것의 차이. 공격조 하나가 남아있으면 확실하게 침체기 아니면 버텨야죠. 예? 어차피 강세장에 올라가려고 롱포지션 친 건데. 그런데 만일 그것이 공격 3개조가 다 들어가 버렸다. 덩치가 커져 버렸다. 60%가 다 들어가 버렸어. 60%가 다 들어갔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위험하다. 너무 덩치가 커졌다. 일단 정리해 놓고 그 다음을 보자. 이렇게 개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비조라는 것은 수비조가 완등락하는 상태에서 수비조가 들어간다?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예? 수비조가 들어갈 때까지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침체기가 있고 더 나아가서 대세가 약세장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대세가 약세장이면 그건 칼날처럼 쇼 포지션이지. 그건 정했잖아요, 우리가. 예? 강세장에서는 롱 포지션. 약세장에서 뭐? 쇼 포지션. 그건 정해 있잖아요, 우리가. 몇 가지는 우리가 기준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게 맞든 틀리든. 안 그러면 너무 흔들려 버리니까 기준은 딱 정해놨다고. 위에 매도세 있으면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아시죠? 밑에 매수세 오면은 시황지수 무시하고 또 정리하는 거 아시죠? 그런 겁니다. 그건 기준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가격을 하락 시에 수비조를 투입해 있는데 수비조까지 가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만일 침체기가 왔다. 아니면 계속 그냥 이미 공격전 다 들어가 버렸는데 계속 지금 이제 희망이 안 보인다. 시황지수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 눈물을 머금고 정리를 해야죠. 그 손해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우리가 인정하는 손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로직을 만들 때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되겠다고 정해진 로직인 것이지 그것까지 나는 손해 안 보겠다. 그럼 귀신하고 하세요. 귀신하고. 그런 트레이딩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수비조가 있다고 수비조 믿어서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수비조는 어느 때 써먹으려고 한다? 바로 오버슈팅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팍 떨어졌을 때 거기서 맞고 팍 올라가 버리잖아요. 섀도우를 막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전에 내가 할 때만 해도 1,000불, 10,000불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 10%예요, 10%. 지금 조금 있으면 로직 바꿀 거예요. 그 10%가 아니고 8%까지. 지금은 그만큼 가격도 나쁘게 자꾸 좁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10%가 맞았는데 지금은 10%잘 써먹을 일이 없다고요. 거의 8%까지 정도. 나중엔 또 6%까지. 나중엔 또 4%까지. 이렇게 칠 겁니다, 아마. 점점. 롱 포지션에서 이제 숏 포지션으로 가려면요. 바로 간다? 리버스를 눌러서 바로 가겠다? 절대 안 됩니다. 리버스를 사용하지 마세요. 정리를 일단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싹수가 노랬을 때 숏 포지션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왔다 갔다 하다가 다 죽어버려요. 거래 로스 있지. 그 다음에 수수료 있지. 그 다음에 무슨 이상한 마진 누가 돈 꿔달라 그랬나? 이게 이 마진 레이트가 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요. 마진 레이트라는 게 뭘까요? 바이낸스가 마진 레이트를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디파이 금융, 브로커가 하는 거예요. 브로커가 돈 꿔주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돈으로 10배수로 가게 되면요. 바이낸스는 그 10배수 여러분들이 1,000원 가지고 10,000원짜리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9,000원을 누가 꿔준 거예요? 바로 브로커가 꿔준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브로커가 꿔줘놓고 거기 이자 가져가는 거야. 그걸 마진 레이트라고 합니다. 펀딩 피는 그거하고 틀리다고요. 펀딩 피는 롱 포지션 하고 숏 포지션에 이렇게 갔을 때 롱 포지션에 다 몰려버렸다. 그럼 숏 포지션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돈을 모아서 펀딩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상해 주는 겁니다. 거래소가 가는 게 아니에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맞춰주기 위해서 펀딩 피를 쓰는 거예요. 근데 마진 레이트는 브로커가 먹는 거라고요. 브로커가 먹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잡하게 계산하는 법들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맞지 않아요. 그 이상의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항시 뭘로 보라? 나는 어세스로 보시든가 아니면 오버뷰나 처음에 위에서 누르면 뭘 보죠? 대시보드? 그걸로 봐서 모든 걸 다 해서 아까 7,000원이 있었는데 지금 8,000원 있네? 그럼 1,000원 벌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거기에서 수수료 얼마 나갔고 거래로서 얼마 있었고 이렇게 안 따져요. 그렇게 따지는 순간 함정에 걸립니다. 괜히 아는 척해서 함정에 걸리는 거예요. 걔들이 얼마나 교묘한 놈들인데, 진짜 상상 초월하는 놈들이에요. 전부 그 브로커들이잖아, 이거. 누가 돈 꺼달라고 그랬어? 그런데 걔들은 돈 꺼달라고 했지 않냐? 몇 배수로 했으니까. 몇 배수로 거래를, 10,000원 가지고 10만 원 거래를 하게 되면 9만 원 자기가 꿔줘야 바이낸스에서는 거래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바이낸스에서는 10,000원 우리가 냈는데 10만 원 말이 돼요? 바로 거기서 브로커가 돈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오링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내가 할 때 크로스로 거래하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 초단타 오늘 배우는 이 순간부터는 초단타로 가면 이제 아이솔레이트입니다. 아이솔레이트로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시기가 왔고 오늘은 아이솔레이트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솔레이트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같은 코인으로 같은 거래상으로 어떤 코인을 같은 거래성으로 한다. 비트코인을 USDT로 거래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럴 때
공격조 하나는 어떻게 걸고 다 분리해서 아이솔레이트 되느냐? 안 됩니다. 아시겠죠? 거래상이 다 틀려야 돼요. 계정이 틀리든가 거래상이 틀리든가 현물 계정에 있는 거하고 선물 계정에 있는 거는 자동적으로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동적으로 선물 거래에 올인됐다 해서 저쪽에 올인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선물 거래에서 아이솔레이트 하려고 되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만일 USM Futures 이거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을 그런 선물 거래입니다. 그런데 코인 엠 퓨처스도 있죠. 코인 엠 퓨처스는 그게 아니라 알트코인을 선물 거래하는 겁니다. 네? 알트코인을 선물 거래. 이거는 아이솔레이트 걸리면 격리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이솔레이트로 격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꼭 여러분들이 소액 거래를 하면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아차하면요 다 휩쓸려 가버려요. 실수해서 자기 것으로 못 만들면.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지금 내 말이 진실이 아니라고요. 언젠가는 진실이 아니라고요. 예컨대 내가 바이낸스 처음 거래할 때는요 주민등록증만 입력시켜 주세요 하면 회원 가입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거래하는데도 오늘 뭐라고 해? 아니 세 가지를 다 입력시키래. 심지어는 도리도리까지 하래. 사진. 이메일 쓰지도 않는데 이메일 또 번호를 넣으래. 이때까지는 그 오덴만 넣으면 됐거든요. 우리는 오덴이라고 그러는데 오덴 앱의 번호만 넣었는데 오늘 이 순간 달라졌어요. 응? 아니 출금이 아니라 지금 그냥. 출금할 때 화이트리스트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 화이트리스트 주소 만들어내기 때문에 출금할 때. 옛날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니까. 오늘 이 순간 핸드폰이고 뭐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요 여러분들 다 각자 개별적으로 틀린데요 조금 있으면 다 하나하나 로그인 할 때마다 그 세 가지를 동시에 한 번 로그인 할 때마다 이제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인증돼요. 이제는 얼마나 웃기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조금 있어 바이낸스가 바꿔버리면 이거 거짓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맞는 말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솔레이트 규칙도 계속 바뀌어왔다 이 말입니다. 전에 난 이렇게 해봤는데 아니야 지금은.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런 것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배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네?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